여러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뭐 이런 보도가 긴급으로 떴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법인세를 적어도 3% 정도 낮춘다 했잖아요. 지금 법인세가 27.5%입니다. 27.5%. 이게 지방세를 빼면 25%인데요. 25%를 22%로 낮추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윤석열 정부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은요. 3%포인트를 낮추겠다고 계속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내년에 법인세 인하폭이 1%포인트밖에 안 된다. 이런 뉴스가 긴급으로 떠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참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경제 위기를 나 몰라라 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돈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돈이 어디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부에 있나요? 제가 봐서는 여러분, 정부에 돈 없습니다. 정부는요, 지금 현재까지 부채만, 적자만 지금 1,000조가 넘어요. 채무만. 1,068조 8천억 원이나 되고요. 여기에다가 부채 비율은 49.7%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이 말은 말입니다. 정부가 돈 풀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낮다는 뜻이에요. 왜냐고요? 만약에 돈을 자꾸 풀었다가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이거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사실 이게 3대 신용평가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무디스나 S&P나 그다음에 피치 여기에서는요. 대한민국의 부채 문제가 많아. 특히 가계부채가 문제가 많아. 계속 경고를 날리고 있거든요.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부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재정을 풀 수가 있어요? 재정 풀기가 겁나요. 재정 때문에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는 게 국민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세금 폭탄이다 세금 폭탄이다 워낙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야기를 했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금을 줄여주는 작업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가렴주구 정권이 되기 싫은 거예요. 가렴주구 정권이란 말은 세금을 강제로 징수해서 빼앗는 거나 다름없는 정권이다. 뭐 이런 얘기가 가렴주구 정권인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돈 있는 게 기업이에요. 기업이에요. 지금 돈은 기업에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만 해도 현금을 굉장히 많이 쌓아놨다. 200조다 300조다 이야기할 정도로 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돈 있는 걸 투자하라.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부가 민다고 해서 투자 안 합니다. 신용은 하겠죠. 신용은 하겠지만 절대 투자 안 합니다. 기업의 생존이 달려있는데 까딱 잘못했다가는 망하는데 망하면 기업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의사결정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업의 법인세 왕창 낮춰주는 거예요. 낮춰주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투자해라 이거예요. 투자해라. 투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이 투자해서 마중물을 마련하면 됩니다. 마중물을. 경제가 위기다. 기업이 투자하면 미래 산업에 대해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일자리가 생기면 그만큼 말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직접 확인까지 하면 이게 정부도 명분이 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올 때가 지금 기업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업의 법인세를 낮춰라 했는데 여러분 20일 동안 한 개 고작 1% 낮췄습니다. 법인세 1% 낮췄어요.
참 한심하죠. 제가 봐서는 한심합니다. 그러면 경제의 마중물은 뭘로 하나요? 경제를 지금 위기다 모두가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 1% 법인세 깎는다고 하더라도요. 이거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연구원의 가표 구간을 분석해서 의뢰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기업들에게 세부담이 줄어드느냐 했더니 3조 7천억 원이 줄어든대요. 3조 7천억. 여러분 기업이 1% 내려서 3조 7천억 원이 줄어드는 걸 가지고 경제 위기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럼 결국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돈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돈을 푼다? 그러면 그것은요 오히려 말입니다. 우리 신용등급에 대한 위기까지도 저는 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무책임하다. 정치권이 경제위기를 나몰라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 저는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 감세 내지는 초부자 감세 아직도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이게 부자는 적폐 세력 이렇게 만든다는 자체가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의 생각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게다가 야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자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자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경제위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경제위기 나몰라라예요. 사실은 여러분 법인세를 3%가 아니라 저는 4% 5%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말입니다. 기업이 돈을 씁니다. 기업이 돈을 쓴다는 건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경제 위기라고 하니까 기업이 투자할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뭐 시설 확장해서 뭐 투자를 강력하게 늘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심각한 게 중국이 기술력으로 따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삼성이 초격차 기술을 왜 내세웠습니까? 중국을 따돌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을 따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는 초격차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사갈 수밖에 없다. 갑의 입장에서 판다는 뜻이에요. 갑의 입장에서. 그러면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법인세를 인하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활동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20일 동안 예산안이 합의가 안 됐는데 합의가 안 된 것이 이렇게까지 갔다는 사실은 참 무책임하고 제가 이런 표현 진짜 안 쓰는데 하나 쓰겠습니다. 멍청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예산 합의를 된 것은요. 보시는 것처럼 정부안이 639조였는데 여야가 깎아서 634조 4천억까지 깎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와중에 진짜 웃기는 거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돈 뿌리는 것은 또 늘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재명 예산은 늘렸어요. 보세요. 지역화폐 예산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정액을 했어요. 3,525억을 정액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돈은요. 생산성에 도움이 될까 그 생각 참 많이 해보거든요. 물론 뭐 소비를 조금 더 일으키는 데는 좋겠죠. 소비를 좀 더 일으키는 데는. 그런데 이거보다는 거시적으로 봐야죠. 짧게 보지 말아야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요. 결국 말입니다. 여당이 여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막아내지 못하면서 야당 마음대로 예산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마음대로 예산.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공공임대주택 관련 6,600억 원 이것도 대폭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나 쌀값 안정화 자금에도 민주당의 주장대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이게 야당 예산안이지 여당 예산안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를 했다는 것 참 웃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득세는 낮아집니다. 소득세는 지금 가표 구간 자체가
좀 낮췄습니다. 쉽게 말하면 6% 소득세를 낸다 하는 게 1,400만 원 이하까지 좀 올렸죠. 그죠? 15%까지는 1,400만 원 초과해서 5천만 원 이하까지 올렸고요. 올려봤자 찔끔찔끔입니다. 찔끔찔끔.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됐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24% 이하는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입니다. 이건 뭐 해봤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종부세 같은 경우도요. 정부안이 다 무색하게 됐어요. 무색하게. 왜냐하면 정부안은 단일 세안으로 0.5%에서 2.7%까지 맞추자. 다주택자 중과 폐지하겠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야 합의안은 보면요. 3주택자까지는 0.5에서 2.7까지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12억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2억 원 초과에는 2%에서 5%까지 올라간다. 이게 뭐 달라진 게 없잖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참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한심하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게 시장이라는 게요. 여러분 진짜 무섭거든요. 시장은요. 냉혹합니다. 시장은요. 이게 반드시 말입니다. 우리에게 보답을 주기도 하고요. 반대로 보답을 안 주기도 합니다. 그런 시장에서 지금 내년이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 자체가 참 솔직히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돈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것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 저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부가 돈 풀겠죠. 부채 비율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예상합니다.